에세이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저자의 자기 고백 형태로 써 있는 글인데요. 표지에 이런 소개가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 4년, 은둔형 외톨이 6년, 취업준비생 7년, 길고 길었던 한 심리상담사의 이야기. 인생이 망가졌을 것 같다, 이런 짐작이 가능할 조건과 그 짐작을 깨트려버릴 조건이 동시에 등장했죠. 함께 내용을 알아볼게요. 작품 제목은 은둔주의자입니다. 2024년 출간되었고요. 출판사는 꿈공장 플러스, 저자는 김도영, 페이지 수는 224페이지입니다. 이야기는 현재의 저자가 상담사와 마주 앉아 자신의 유년기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특이하게도 자기 진술 형태의 에세이임에도 불구하고 작품 전체가 소설 형태의 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남의 인생에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술술 읽혀요. 계속해볼게요. 유년기에 자신이 살던 곳을 묘사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한 저자는 자신은 그 시절에는 딱히 가난하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장 과정에서 겪게 된 잦은 이사와 잦은 전학은 그를 위축시켰고요. 또래 아이들과의 어울림에도 부모님과의 관계에도 어려움이 생겼죠. 그렇게 청소년기에 접어들 즈음 저자는 가정환경에 대한 불편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중학교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자퇴를 선언했어요. 칭찬받을 만한 선택은 아니었죠. 이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과 마찰이 생겼고 그 마찰은 이미 생겨나 있는 상처를 더 깊게 만드는 따가움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학교 밖 청소년이 된 저자. 그는 스스로 방문을 걸어 잠그고 고립된 삶을 살아갑니다. 자퇴를 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적응하지를 못했고요. 오히려 가정폭력, 이혼, 학대 이런 경험을 가진 아이들하고 유대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시기에 저자는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약을 먹기 시작했다는데요. 이거 뭘까요? 바꿔보겠다 이런 의지였을까요? 아니요. 내가 이렇게나 힘들어한다는 걸 가족한테 알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자는 자신의 청소년기를 고립으로 채워갔습니다. 유년기와 청소년기의 저자의 삶을 보면 남들과는 다른 과정, 대부분의 삶과는 다른 과정을 거쳤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진 건 없으니까요. 어떤 모양이건 모두가 개인의 경험이잖아요. 하지만 세상은 저자에게 틀렸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그에게 새로운 상처를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성인이 돼서 건강한 신체 조건을 갖췄음에도 최종학력 중졸이라는 이유로 현역병 입대를 거부당한 겁니다. 이 사건은 여느 사건들처럼 아팠지만 그에게 성취감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결국에는 현역병으로 입대를 했거든요. 어떻게? 검정고시를 통해서 고졸학력을 인정받아서 군대에 갈 수 있게 된 건데요. 저자는 이 일로 인해서 처음으로 스스로 이뤘다라는 기쁨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대를 하고 4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주변에서 대학을 졸업했다, 좋은 곳에 취직했다 이런 식의 성공담들이 들려오기 시작을 했죠. 비교가 시작된 겁니다. 나와 남의 비교. 누구나 비교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잖아요. 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처지로 인한 괴로움은 점점 더 커져만 갔죠. 직장을 구하겠다고 면접을 보면 그간의 은둔 이력으로 인해서 매번 불이익을 받게 됐고요.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계속 커져만 갑니다. 이런 그에게 주변 누구의 조언도 도움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방문을 잠그고 숨으려고 했는데요. 더 이상 문을 잠그지 못하도록 문고리가 부셔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즈음에 저자는 차라리 주변에서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해 주길 바랬다고 말하더라고요. 동시에 이런 생각도 떠올렸답니다. 인간이라면 뭐라도 해야 한다. 무슨 계기가 있었던 걸까요? 글쎄요. 저자도 특별한 계기는 없었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기부터는 이야기를 스킵. 저자의 현재 모습으로 가볼게요. 저자는 상담심리학 석사학위를 받았고요. 인문융합치료학 박사과정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상담가로 활동하며 마음의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누구에게 말을 해도 부끄럽지 않을 직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장에서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기까지 했는데요. 제가 몇 해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교도소에 들어가는 중입니다. 라는 에세이입니다. 맞아요. 저자인 김도영 작가는 저하고 가깝게 지내는 직장 동료이자 친구입니다. 그러면은 이 영상 지인 찬스? 아니에요. 이미 알만한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읽어보고 별로면 영상 안 만드는 거요. 저도 몰랐습니다. 나름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내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는 없었거든요. 한 권의 책을 읽는다는 것은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온전히 경청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문을 하거나 말을 끊는 일 없이 그저 글쓴이의 이야기를 듣는 거잖아요.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고요. 들은 뒤에 꽤나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쓸모가 있을지 없을지는 듣는 사람이 판단할 문제이기는 한데요. 꼭 쓸모를 따질 필요까지 있을까요? 이야기가 모두 다른데 말이죠. 제가 이 작품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떠올린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영상으로 소개를 했던 호아킴 데포사다의 난쟁이 피터라는 작품이거든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버드에 입학한 난쟁이 택시 운전사의 이야기예요. 이 책은 저한테 목적의 힘이라는 울림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은둔주의자도 같은 울림을 전했어요. 저자가 이 책을 쓴 이유도 누군가에게 울림을 전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라고 짐작합니다. 저자는 상담가의 입장에서 상대의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자기 이야기가 계속 떠올랐대요. 그렇지만 그걸 털어놓을 수는 없었다는데요.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하고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겹쳤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자신의 이야기를 담았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 책을 펼쳐보실 누군가에게 그 울림이 전해질 겁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저자가 어떻게 삶을 반전시켰는지를 다루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직접 펼쳐봐 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책 속의 문장 하나 읽어드릴게요. 옳거나 틀린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구부정하고 돌고 돌아가는 길이지만 우리가 선택한 그 길을 올바른 길로 다듬고 만들면 될 일입니다. 네, 멋져요. 가까운 동생인데 이럴 때는 형 같네요. 저도 글을 쓰는 사람이지만 글쎄요, 아직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을 용기는 없습니다. 잘했어. 은둔형 외톨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 불리는 분들 또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라면 저자의 이야기가 더욱 큰 울림을 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그 울림은 전해질 겁니다. 저자와는 많이 다른 삶의 이야기를 가진 제게도 그 울림이 전해졌으니까요. 기회 되실 때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여기까지가 스스로를 가뒀던 남자의 이야기, 은둔주의자 리뷰였습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좋아하는 아저씨 4월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